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임대인의 도를 넘는 갑질 때문에 열받았던 경험을 두 편에 걸쳐서 하소연했었잖아요. 오늘은 전혀 다른 성향의 임대인을 만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월세를 계약했는데 이 집의 경우 나가는 세입자는 9월 19일로 이미 이사일이 확정되어 있던 상태였고, 임대인으로부터 중개 의뢰가 들어온 건 9월 6일이었어요. 물건을 문자로 접수받았는데 예전 문자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저한테 문자로 다른 물건을 접수하셨던 적이 있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때 물건은 제가 계약을 못했고 이번 집은 제가 계약하게 됐어요. 잔금일도 세입자 이사 나가고 바로 9월 23일에 입주하시는 분과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도배만 끝나면 바로 입주를 하길 원하는 손님이라 날짜가 딱 맞아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대인과 계약 문제로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이 번호는 해외 로밍 중인 번호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중개가 쉽나? 그래서 현재 임차인께 임대인 통화가 안 되는데 원래 통화가 어렵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6년간 살면서 통화한 적이 없대요. 해외에 계셔서 어쩌다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약 때도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엥? 근데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근처 부동산에서 위임장도 없이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날 공과금이나 이런 거 정산은 어떻게 하기로 하시고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기로 하셨냐니까 그냥 짐 빠지면 문자 달라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보증금 반환받기로 하셨대요. 아, 세상 쿨한 임대인이시네. 여태 이런 임대인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았다고 하고 임대인께 보이스톡을 해봐도 통화가 안 되고 일반 전화도 통화가 안 되고 문자 보내면 좀 이따 답장 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핸드폰 통화가 안 되는 구역에서 거의 근무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중개하는 제 입장에서는 명의자 확인이 기본 중에 기본 업무인데 통화도 어려우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깨톡으로 문자를 넣어서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답장이 왔어요. 그렇게 진행하시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전화 좀 달라고 했어요. 신분증 사진도 찍어 보내달라고 했더니 신분증 사진도 바로 보내주시고 응답은 빨리빨리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임대인이 전화를 주셔서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됐는데 부동산은 위임장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 했더니 그동안 임대 놓으면서 한 번도 위임장 달라는 부동산이 없었대요. 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전 계약했던 부동산이 저도 잘 아는 곳인데 자격증 대여해서 쓰는 부동산이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 생각해서 위임장 없이는 곤란하다고 했더니 20날 한국에 마침 들어오신다고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겠대요. 들어오시는 거면 부동산을 그냥 들르시죠. 번거롭게 위임장 보내지 마시고 했더니 오기 싫으신 건지 그냥 위임장을 보내시겠대요. 그 이후로도 통화는 어렵고 문자를 몇 번 주고받았는데 저한테 이사 나가는 날 관리비나 공과금 정리해달라 이런 부탁이 일절 없으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제가 도와드릴 거 없냐고 되려 여쭤봤어요. 공과금이나 이런 거 정산 도와드리면 될까요? 문자 드렸더니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하고 답장이 왔어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기가 해외에 있으니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저것 살펴봐달라 도와달라 해달라 하시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신 거예요. 참 신선한 임대인이세요. 위임장 해결됐고 신분증 사진 받아서 주민등록 진위 확인도 해봤고 통화도 직접 해봤고 도배와 세면대 쪽 부품 수리는 견적 내서 문자로 알려드리겠다고 문자 드렸어요. 어차피 시간도 촉박하고 외국에 계시니까 뭐 제가 견적 내고 집 확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열심히 이삿날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하고 도배 견적 내고 세면대 부품 교체하고 완료된 거 사진 찍어 보내드렸더니 감사하다고 바로바로 업체에 송금해 주시더라고요. 사 20날 오전 한국에 입국하시자마자 위입장을 빠른 등기로 붙여주셔서 21일 오전에 받았어요. 19일 이사 나가는 날부터 23일까지 일사천리로 잔금을 마쳤죠. 견적받고 시공하고 수리 후 사진 전송까지. 임대인이 사진을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그래도 돈 결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됐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최소한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사진을 전송해 드렸어요. 근데 잔금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10만 원을 더 붙여주셨어요. 너무 많이 버려주셨다고 문자 드렸더니 본인이 해외에 있어서 대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약소하지만 조금 더 보냈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견적을 받고 혼자 뛰어다니면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집 상태 확인하고 했던 모든 것이 앞서 올렸던 임대인 갑질 영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번 사례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기꺼이 일을 하면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열심히 일 처리를 했을까요? 오늘 영상의 임대인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갑질하는 그런 경우 없는 분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이번 분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다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드릴까요? 묻기 전까지는 부탁 자체를 안 하셨어요. 보통 세입자 이사 나가면 어디가 이상했는지, 집을 망가뜨리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에게 짐 빠지면 보증금 반환해 주시겠다고 서로 약속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이삿 날 도와드릴 거 없냐고 되려 물었더니 그래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좀 번거로워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맨날 열받는 썰만 그동안 풀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중개업 더러워서 못해 먹겠구나 생각 들게 했을 텐데, 이런 기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 수수료 더 받았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밤 10시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더니 역시나 첫 마디가 아직도 부동산 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랬더니 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니은캐슬 3층 몇 호 아시죠? 하시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기억하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늦었죠. 그러시길래 제가 또 인사치레로 괜찮아요. 이런 대답은 또 못해요. 솔직히 밤 10시에 실례잖아요. 네, 좀 늦은 감은 있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연락 주셨어요? 했더니 내용인즉 이 니은캐슬 세입자가 내일 오전에 이사를 나가는데 첫째 애가 직장에서 잠깐 나와서 이사 나가는 거 확인하러 들리기는 할 건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그런다고 저보고 좀 이사 나가는 집 가서 봐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헐. 제가 이 집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때는 한 6년 전쯤 강원도에 살고 계시다는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부부가 오셔서 근처에 있는 그 니은캐슬 월세 놓으면 얼마나 가능하겠냐고 물으셨어요. 그 당시 자제분들 셋이 그 니은캐슬 거주 중이었는데, 큰애가 직장 때문이었나 뭐 서울로 가고 둘째도 뭐 때문에 나가야 하고 다 각자 일이 있어 따로 살아야 한대요. 그래서 집 구조나 크기를 봐야 알 수 있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당시 막내만 고등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고 다 성인이었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였던 것 같은데, 집 내부가 청소며 정리 상태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월세를 놓으려면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도배도 새로 하고 청소도 새로 한 상태에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이때부터 자식들이 이 집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몇 날 며칠 내려가지도 못하고 짐 정리해서 자식들별로 서울로 어디로 박싱해서 택배 붙여주고 남아서 찌든 때 청소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 애틋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자식들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큰 고생시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까지 자식의 수족이 되어서 다 해줘야 할까? 저 자식들은 스스로 하는 게 없이 자란 것 같은데 쟤들에게 부모란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심지어 아저씨 다리 한쪽이 불편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어렵게 월세를 맞추고 세입자가 2년 거주하고 이사 나가고 4년 만에 전세로 타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 세입자가 이번에 4년 만에 이사를 나가나 봐요. 근데 첫째가 이번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잠시 이 집에 몇 달 거주할 거래요. 그래서 뭐가 걱정되시는 거냐, 뭐 공과금 정산 같은 거 제대로 못할까봐 그러세요? 물었더니 제대로 할지 걱정된다고. 제가 강원도에 있어서 바로 갈 수도 없고요. 누군 날 때부터 이사 다니고 정리하는 방법 알고 태어나나요? 밤 10시에 몇 년 만에 전화해서 걱정 같지도 않은 다 큰 성인 자식 걱정을 하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잔금 때문에 다른 구로 넘어가야 해서 도와드리지도 못하지만, 그거 공과금 정리 다들 할 수 있는 건데 자제분 다 큰 성인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시냐고 그냥 믿고 맡겨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라시길래 암튼 전 시간이 안 되고 자제분 믿고 맡기시라고 재차 얘기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또 다짐했습니다. 밤에는 전화 좀 받지 말자. 정신 차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